자, 그러면 데일리인트 유한타증권의 박진희 부장님 모셔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급한데 나와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네. 6시 저녁 약속은 이미 뭐 미뤄진 네. 거죠? 아니요. 저만 빼놓고 지금 이제 코스 요리가 나왔으니까 첫 번째 코스 요리가 나왔을 것 같습니다. 아, 코스로 가시는구나. 원래는 뭐였습니까? 양식? 중식. 아, 중식. 중식 맛있네. 가서 또 따로 짜장면 시켜 드시면 돼요. 제가 제 자리에다 다 모아놓으라고 해놨습니다. 아, 술 드세요? 아니요, 저는 술 안 마셔요. 술. 아, 술 안 드세요? 네네. 중식에 고량주 먹어야 되는데. 다른 분들 못 드시겠죠. 뭐. 오늘 같은 날 술 잘 들어갈 것 같은데. 왜요? 안 좋았지 않나? 원래 잘 들어가요. 자, 알겠습니다. 오늘도 역시나 시장은 좀 지지부진하면서 좀 테마 장세 계속 이어졌습니다. 정리를 해주신다면. 네, 일단 오늘 시장 뭐 여러분들도 보시면 다 느끼시겠지만 요새 시장이 좋다고 느끼시는 분도 있겠고 정말로 이거 뭐지라고 뭐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겠고 참 상당히 좀 어려운 시장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좀 쉽게 생각하면 되게 쉬운 시장인데 어렵게 생각하면 좀 되게 어렵고 특히 뭐 시가총액 상위 대형주를 많이 갖고 계시는 분들한테는 이게 뭔가 뭐 이런 생각이 드실 수도 있겠지만 또 지금 시장의 리듬을 되게 잘 따라가시는 분들한테는 정말 좋은 시장. 특히 뭐 의료기기, 네. 제약바이오, AI. 로봇, AI, 반도체 이런 쪽에서만 뺑뺑이라고 하면 좀 그렇지만 뺑뺑이. 여기서 이제 순환매를 잘 돌면 뭐 정말 더없이 좋은 시장. 제 주변에서도 막 의료기기 뭐 이런 거 최근에 신규 상장된 큐리옥시 바이오 같은 경우는 뭐 상장이 막 5배, 6배, 7배 가까이, 6배 가까이 올랐으니까 그런 걸 좀 수익 나신 분들도 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좀 약간 지금은 좀 약간 용감하게 좀 많이 올랐다고 해서 주춤하지 말고 용감하게 지를 수 있는 분들한테 좋은 소욕이 가는 구간인데요. 오늘도 좀 정리를 해드리면 역시 오늘도 그동안 좀 잠깐 쉬었던 이제 비만 쪽, 당뇨 쪽 이런 쪽들이 좀 많이 올랐고 그냥 가던 대로 계속 의료기기 섹터주들 상당히 좀 많이 올랐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미용 쪽들도 미용 의료기기도 오늘 좀 많이 올랐고요. 네. 전체적으로 헬스케어 쪽들, 미용 쪽들 이런 쪽들에서 좀 많이 오늘 올랐다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반도체도 뭐 삼성전자가 이제 후공정 패키징 쪽에 한 2조 투자한다 얘기 나와서 관련주 일부 뭐 두산 테스나라든지 그 외 일부 후공정 업체들은 좀 강했는데 기존에 좀 하이닉스 양으로 좀 많이 올랐던 종목들은 좀 약간 좀 주춤하는 모습도 있었습니다만은 흐름은 좀 그래도 후장이 좀 나쁘진 않았다. 그냥 뭐랄까요? 좀 살짝 조정받았다. 뭐 요 정도 느낌? 반도체에선 좀 있었고 그다음에 이제 인공지능이랑 로봇이 또 최근에 이제 강하게 이제 올라오고 있는데 사실 뭐 미국 시장 어제 빠져도 뭐 테슬라, 엔비디아 두 개만 오르면 끝나 뭐 요런 느낌입니다. 예. 그래서 지금 인공지능 섹터주들이 오늘 살짝 조정받긴 했지만 뭐 그닥 나쁘지 않았다. 특히 최근에 삼성전자가 이제 생성형 AI를 이제 가전에도 좀 심는다 뭐 이런 얘기 나오면서 좀 관련주들 좀 많이 올라간 모습이고요. 오늘은 뭐 살짝 좀 주춤주춤했지만 그렇게 좀 나쁘지 않게 끝났다. 또 로봇도 뭐 이제 레인보우 로보틱스가 휴머노이드로 이제 달렸는데 정말 예. 달리고 있고요. 그 뒤를 쫓아서 이제 다른 로봇 관련주들이 이제 빠르게 올라오는 모습. 또 최근에 보면 RF 오토메이션 같은 경우는 뭐 급등해가지고 뭐 30분마다 거래가 되는 정도니까 예. 뭐 뉴로메카나 SBB 뭐 이런 것들도 살짝 왔다 갔다 하고. 레인보우도 잘 버틴 모습입니다. 그래서 로봇주들이 단계 좀 많이 올라서 오늘 살짝 조정은 있었지만 그닥 나쁘진 않았다. 좀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방산주들이 이제 최근에 이제 또 강하게 방산. 오늘 보시면 이제 하나 에어로라든지 LI 넥스원, 롯데엠 이런 쪽들이 좀 수주 기대감 나오면서 좀 많이 올라주는 모습이 나왔고요. 그리고 지금 폴란드에서 네, 박람회 하고 있잖아요. 네 박람회. 맞습니다. 또 이제 폴란드 하면 우리나라 K2 전차? K2 전차. 이런 것들도 많이 사줬잖아요. 방산주들이 오랜만에 또 강세. 네 맞습니다. 한 대 250억. 250억? 한 대 250억. 또 오늘 그런 쪽들이 좀 많이 올랐고 특히 이제 유가가 이제 사우디랑 이제 러시아가 이제 감산 연장하면서 좀 유가가 올라가면서 사실 어제 미국 시장 같은 경우는 이제 다시 또 물가 압박이 오는 게 아니냐 이러면서 좀 시장이 조정받았었는데 오늘 또 시장 좀 특징을 보면 유가가 보통 오르면 우리 예전에는 뭐 화학주가 완전 빠졌었잖아요. 네. 뭐 원가 부담 생기네 뭐 이러면서 많이 빠졌었는데 오늘은 유가가 올랐는데도 오히려 최근에 사실 정유주들 정제 마진 좋거든요.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좀 정유주가 힘을 못 쓰고 반대로 화학주가 안 빠졌다. 화학주가 빠져도 조금 빠졌다. 네, 보시면 이제 화학주 같은 경우는 이제 중국의 경기 부양에 대한 우려감 때문에 그동안 많이 빠졌었거든요. 네. 안 그래도 안 좋은데 뭐 엎친 데 덮친 격으로 많이 빠졌었는데 일단 화학주들이 지금 좀 바닥에서 좀 내성이 생겼다. 오늘 같은 날에도 안 빠졌다. 그래서 요쪽 조금 대형주 단에서는 조금 한번 살펴봐야 되는 게 아니겠느냐. 왜냐면 벽개운 문제가 살짝 이제 수면 아래로 가라앉고 나니 이제 중국에 대한
부양 기대감이 조금 스며들고 있고요. 오늘 보시면 뭐 대체로 좀 일부 조정받긴 했습니다만은 중국 관련해서 이제 아침에 이제 조금 면세점이라든지 카지노 이런 쪽들 이제 네네. 중국에서 이제 우리나라 단체 관광과 관련돼서 좀 상품 개발을 위해서 뭐 130명이 들어왔다 뭐 이런 얘기도 있고 제주도행 항공권의 1번이 이제 중국인들이다. 뭐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화장품 주식들 같은 경우는 이제 최근에 미국 향이 워낙 좋았잖아요. 일본 예. 향도 좋았고, 근데 전반적으로 이제 로컬 브랜드들이 이제 최근에 조금 회복하는 흐름 이후에 약간 좀 눈치 보고 있습니다만은 전반적으로 좀 클리오가 다시 이제 숨쉬다 그러니까 조용히 있다가 이제 다시 치고 나오는 형태입니다. 그래서 화장품 섹터 안에서도 조금 순환매가 좀 나타나고 있는 상태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 시장 전체적으로 보면은 이게 좀 섹터 안에서도 순환매. 왜냐하면 최근 시장 트렌드를 말씀드리면 이게 반도체라고 해서 다 가는 게 아니잖아요. 네. 그동안 하이닉스형 HBM이 갔다면 최근에 다시 또 바톤 터치해가지고 또 삼성전자 향으로 또 바뀌었고 그다음에 제약바이오 같은 경우도 계속 지금 의료기기 이쪽들이 이제 달리고 있다가 뭐 오늘은 그냥 뭐 기존의 전통적인 좀 임상하는 업체들도 좀 많이 올랐어요. 사실 그 업체들도 사실 오른 이후에는 보면은 비만 당뇨가 좀 포함돼 있어요. 뭐 네. 올릭스도 뭐 그걸로 오르고 최근에 뭐 나이백 같은 경우도 뭐 그런 식으로 오르거든요. 그래서 전반적으로 제약바이오 섹터에서도 비만 당뇨를 이제 살짝 끼며 넣으면서 이제 움직임이 좀 나타나고 있는데 한 요새 한 며칠 쉬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갈 때 됐다 싶었는데 오늘 다시 또 이제 비만 당뇨 쪽들이 좀 강하게 올라주는 좀 모습이 나타났고 최근에 이제 뭐 말씀드리자면 이제 의료 AI 이런 쪽들이 계속 이제 대세로 가고 있는데 이게 반도체, 인공지능, 로봇, AI 의료기기 이게 어떤 면에서 보면 다 이제 세트로 구성된 거예요. 반도체 기반으로 고사양 반도체 기반으로 인공지능 기반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의 카테고리다 크게 보면은 보실 수가 있겠는데 오늘도 좀 의료기기 쪽들 특히 이제 최근에 ETF가 계속 출시가 됐잖아요. 네. 네, 뭐 삼성 코엑트라든지 뭐 신한솔 뭐 이렇게 나왔습니다만은 지금 시장을 주도하는 거는 타임폴리오, K바이오 액티브 요 ETF 안에 들어있는 것만 봐도 시장 따라갈 수 있다. 뭐 들어있어요? 지금 보시면 가장 비중이 높은 게 화면에 나갈지 모르겠는데 이제 네. 뷰노, 그다음에 이제 JLK, 뷰노. 그다음에 네 뷰노, JLK, 보르노이, 셀트리온 헬스케어는 비중이 좀 7% 정도 있고요. 유한양행, 파로스 아이바이오 이거 변동성 엄청 크고요. 펩트론, 지아 이노베이션 요거 약간 오늘 올라오는 모습이 있었고요. 약간 조금씩 바뀌는데 루닛, 그다음에 아이센스, 알테오젠, 한미약품, SK바이오, 올릭스, 클래시스 뭐 이런 식입니다. 그래서 오늘 보시면 대체로 이 안에 들어있는 것들이 거의 대부분 많이 올라가는 모습. 이 제가 보면은 이 안에 지금 대체로 비중이 한 1% 정도까지 해서 거의 한 20-30개 들어있는데 그 중에서 단 한 종목 내렸다. 보시면 아시겠지만 저기 파란색 딸랑 하나죠. 알테오젠. 나머지 보시면 다 빨간색이지 않습니까? 큐렉소도 최근에 많이 올랐고 타임폴리오, K바이오 네. 액티브 종목 좋네요 여기. 여기 있는 것들이 지금 시장 주도주입니다. 네, 그래서 지금 의료 쪽들 제가 보면 이제 삼성 것도 사실 액티브라고 그러고 신한 것도 액티브라고 그러는데 약간 거기 있는 종목들이 좀 덩치들이 좀 큰 것들이 많아서 그럼 재미없죠. 움직임이 별로 없는데 이쪽 타임폴리오, 바이오 액티브 여기 들어 있는 것들이 변동성이 진짜 장난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뭐라고 할까요? 제가 뭐 이거를 매매하는 거나 트레이딩하는 거를 막 이렇게 권하는 건 아닌데 여기 있는 종목이 급락했어? 어느 순간 다시 급등해 있어요. 네, 그런 식이에요. 그래서 정말로 급등락이 되게 심해요. 루닛 같은 경우 최근에 막 상한가 다시 막 나오고 막 어제 그랬었잖아요. 네, 어제 상한가 가고 막 이랬었는데 이런 거죠. 루닛 가면은 뷰노 사봐야 되겠네? 그럼 바로 막 10% 20% 수익 나오고 뷰노 갔어? 그럼 JLK 사봐야 되겠네? 그럼 또 다시 또 10% 20% 이렇게 나오니까 약간 여기 구성 종목들을 좀 참고하시면서 조금 시장 종목들 좀 보시면 되지 않을까. 근데 최근에 좀 너무 많이 올라서 개인 투자자분들이 좀 손대기에는 좀 쉽지 않을 수도 있는데 추세가 그렇습니다. 요거 지금. 한번 보여주시면 제가 이거 띄워놨는데 네. 최근에 이제 일자로 보면은 지금 상장 8월 17일부터 시작해가지고 쭉 많이 올라와 있는 그런 상황이에요. 9,900원부터 한 뭐 퍼센티지로 치면 한 11% 12% 정도 올라온 상황입니다. 근데 사실 지금 뭐 가는 놈이 더 가는 또 장세니까. 일단 저런 거 상장되고 나면 저기 수급이 또 쏠리고 그러면 주가가 오르면 거래량 많아지고 네. 그러면 저기 또 상장되고 그러면 그 ETF에서 주식을 또 담고 예. 그런 흐름들이 좀 나올 수 있어서 약간 변동성을 확대시키는 것도 있는 것 같고요. 예전에 뭐 ETF 그 2차전지 ETF 상장 많이 할 때도 비슷한 현상들이 로봇 있었잖아요. ETF 때도 네. 그랬어요. 로봇 ETF 때도
진짜 눈만 뜨면 SBB 뉴로메카 날라갔잖아요. 레인보우 다 이런 네. 식으로. 근데 지금도 약간 비슷한 이게 현상들이? 초기거든요. ETF 이제 바이오 뭐 의료기기 ETF가 최근에 한 3개 정도 이제 상장이 됐는데 이제 계속 이런 분위기니까 또 사고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그때 1, 2, 3월 달의 느낌이 지금 딱 4월 달부터 지금까지 계속 이어지면서 AI 의료나 이런 쪽으로 또 이어져서. 맞습니다. 네, 이런 쪽으로 이어지고 있어서 지금 시장은 아까 말씀 주신 대로 가는 종목이 더 가고 안 가는 건 계속 안 가고 네. 그다음에 좀 뭐랄까 큰 종목들 안에서는 이제 바톤 터치들이 계속 있죠. 보면은 2차 전지로 따지면 이제 에코프로 그룹주들이 조금 쉬는 반면에 포스코 그룹주들이 이제 최근에 가고 생각보다 왔다 좋았죠. 갔다. 그리고 네. 이제 좀 대형주들은 탄력이 좀 떨어진 반면에 2차 전지 안에서는 최근에 장비주들이 좀 좋았었고 뭐 납포과대 소부장들 쪽에서도 좀 반등이 좀 나오는 그러니까 약간 소외주들의 반란 같은 느낌? 그런 부분들이 최근에 장비주 쪽에서도 뭐 그동안 안 갔던 엠로? 아니 그건 아니고요. 뭐죠? M 플러스. M 플러스. 네네. 네. 저를 M 플러스. 보셔도 저는 모릅니다. M 플러스 엄청 M 플러스? 올랐거든요. 네, 그러니까 장비주도 그래서 완전 맞나, 소외됐었거든요. 이거? 네. 그리고 이제 하나기술도 가다가 쉬었다가 지금 또 가고 뭐 PNT 뭐 이런 식으로 맞네요. 장비주들이 조금 올라오고 있고 오늘 같은 경우 보면은 뭐 그동안 안 가던 뭐 엔캔 같은 경우 조금 올라온 것 같고요. 최근에 뭐 나노신소재나 뭐 대주전자도 그냥 살짝 움직임. 최근에 동아기업은 뭐 이거 뭐지? 막 이런데 계속 어저께 급등하고 상한가 있어요. 가고 네. 막 오늘도 막 10몇 프로 이상씩 막 오르고 막 10% 이랬었거든요. 이상 올랐죠. 네. 그러니까 이게 제가 요새 느끼는 건데 좀 소외되어 있었던 개별주들이 불쑥 올라와요. 바이오에서도 그렇고 다른 섹터에서도 그렇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좀 약간 개별주 장세가 계속 이어지고 있어서 좀 오랫동안 물리셨던 분들한테는 탈출할 수 있는 좋은 기회도 되기도 하고 또 이제 그런 종목들을 선호해서 잘 찾아 놓으시는 분들한테는 단기 수익이 좀 강하게 날 수 있는 그런 시장이기도 한데 사실 뭐 이게 좋은 거는 사실 아니잖아요. 그렇죠. 시장의 질이 좀 약간 떨어진 느낌? 그리고 시장에 지금 개인 투자자들의 매매 비중이 엄청 높고 예, 그렇기 때문에 좀 그렇긴 한데 또 이것도 시장 트렌드면 약간 그런 느낌이 있었거든요. 아 옛날에 새로운 기술 느낌 막 이런 느낌이. 옛날 새로운 기술이면 왜냐하면 요새 제가 보니까 막 뭐 집 샀다. 뭐 친구가 지금 하와이 가가지고 인스타 올리고 있어서 배 아파 죽겠다. 뭐 이런 얘기 계속 듣거든요. 막. 그때랑은 완전 좀 질적으로 좀 다르지 않아요? 아니 그 약간 그 붐이잖아요. 약간 그런 느낌? 흐름은 어쨌든 그런 그러니까 뭔가 양상은 좀 쏠림 현상? 네, 그런 그러니까 그때도 개인들이 막 몰려들어가지고 뭐 새로운 기술, 사이버텍, 뭐 로커스 홀딩스, 핸디소프트 막 이런 것들 막 매매했었거든요. 근데 지금도 이제 막 개인 투자자분들이 이제 종목별로 이제 몰리는 그런 현상들. 사실 그때는 지금보다 인터넷이 조금 덜 했었고 뭐 이렇게 뭐랄까 정보 이런 부분들이 많이 부족했었잖아요. 근데 요새 누가 장세가 막 그렇다고 그러더라고요. 텔레그램이랑 유튜브 장세라고. 리딩방 장세죠. 리딩방. 네, 맞습니다. 네. 특정 유튜브에서 강하게 밀면 그 종목이 그냥 상한가 간다 막 이런 느낌이라서 저도 이거 유튜브를 보면서 매매를 해야 되나 뭐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2010년도에 이제 그 자문랩이 그렇죠. 이제 많을 때 어떻게? 자문형 자문형 랩이라고 랩. 있어요. 자문사들이 랩이라고. 이제 랩을 많이 런칭해갖고 자문형 랩이라고. 뭐예요, 그때는 이제 아침에 나오면 이제 매매 동향 어떤 자문사에서 뭐 샀다. 맞아요. 아, 그런 걸 이제 계속 따라 사고. 따라 사고 그러니까 더 쏠림 현상이 있으니까 더 올라가고 이제 맞아요. 뭐 그랬었는데 그 당시에는 막 LG 화학도 막 하루에 막 몇십 프로씩 오르고 막 그럴 때였었어요. 그 당시에는. 개인적으로 궁금한 게 부장님은 이런 장세에서 좀 한 발 뒤로 물러서서 쉬십니까? 아니면 그래도 뭐라도 해야지라는 아, 저는 트레이딩을 합니다. 와. 야수의 심장. 야수의 심장. 와. 증권회사 영업 직원이잖아요. 비스트 파크. 짬밥이 있는데. 그러면 그 노하우나 이런 거를 뭐 시황은 뭐 사실 뭐 클로징벨에서 또 다 하니까 팁 같은 거를 그거를 주신다. 아, 매매 팁이요? 네. 근데 이게 좀 약간 좀 촌스러울 수도 있고 뻔할 네. 수도 있지만 저는 그러니까 1등을 보면서 2등, 3등 사거든요. 1등을 사야 되는 거 아닌가요? 1등을? 아니 저는 1등을 놓쳤으니까 일단 왜냐면 그 뭔가 다음은- 바로메타를 다음 만들어놔야 기회를- 되잖아요. 그러니까 1등을 보면서 2등, 3등을 사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거죠. 레인보우 튀어나갔어? 그러면 SBB하고 뭐 뉴로메카 사놓고 기다리는 전략 뭐 이런 식. 그다음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루니 튀네?
그러면은 뷰노 JLK 담고 이런 식으로 해서 계속 트레이드. 그러니까 1등을 보면서 2등, 3등 대신에 뭐 5, 6, 7, 8, 9등은 안 사고요. 2등, 3등 정도까지만. 그거를 사실 때 어느 정도 주가가 바닥에 눌려 있어서 싸다 이런 메리트도 생각하시고 사요? 아니면은 그냥 기계적으로 2등, 3등 오케이 뭐 같이 간다. 차트도 봐요. 수급도 차트도. 보고, 차트도 보고 수급도 보고 내가 요건 잘못 사서 물려도 절대 나중에 손해 보지 않을 자신이 있는 그런 상태. 그리고 그런 종목들 정말 이 종목 샀다가 잘못되면 그냥 어디 갈 것 같다 뭐 이런 느낌의 종목은 안 사고 어디 갈 것 같다. 그거 어디입니까? 궁금해서. 황천? 한강 요 옆에 건너가면 있는 거. 그런 종목들 일단 피합니다. 재밌네. 일단 물려도 내가 버티면 본전은 오겠지 뭐 이런 뭐 느낌. 그래도 뭐 멀티플이 있거나 어느 정도 뭐 자산 가치가 있거나 아니면 영 택도 안 한 그런 건 안 뭐 사요. 그런 거는 뭐 왜냐면 그런 접근하지 거는 않는다. 기회가 안 와요. 왜냐하면 기관도 그렇고 개인들도 그렇고 바보가 아닌데 1등에 가고 나면 2등, 3등을 골라야 되는데 엄한 거 사지는 않을 거잖아요. 오케이. 그러면 요 추가 질문. 왜냐면 지금 이 테마를 언급하는 것 자체를 굉장히 불편해하시는 분들이 계시고 클로징벨에서도 맞아요. 저희가 맞아요. 얘기는 했지만 사실 저희 그 3%의 성격상 네. 좋은 주식들을 싼 가격에 산업 공부를 열심히 해서 네. 시간을 투자하고 에너지를 투자해서 길게 묵히고 큰 수익을 노리자라는 게 기본 네. 기조입니다. 네. 근데 이렇게 지금 몇 개월째 테마만 움직이고 종목 장세에다가 반도체 좋은 얘기 나왔는데 결국 하루 가고 안 가잖아요. 왜요? 반도체 많이 갔잖아요. 삼성전자 7% 쏘고 그다음 계속 누워 있잖아요. 오늘 수요일까지. 삼성전자만 반도체인가요? 아니, 그래서 전반적인 트렌드 자체가 네네네. 약간 테마성 그리고 가는 놈이 더 가고 규노가 YTD로 1000% 올랐어요. 와. 1000%. 정확하게 940%. 그러니까 이런 시장에서는 지금 요거 좀 거부감을 가지고 계신 그러실 수도 있죠. 분들에서 이거 어떻게 스탠스를 가져가야 되는지도 궁금해요. 그러니까 저도 원래 테마주를 별로 원래 안 해요. 테마주를 원래 안 하는데 정말 말도 안 되는 초전도체 이런 건 건드려 본 적도 없고 뭐 맥신인가 뭔가 그때 한 거는 맥신. 만져본 적도 없고 네. 예. 그러니까 제가 납득할 수 있는 한에서만 하는데 이게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로봇이 테마예요? 뭐 지금 많이 사용되고 있잖아요. 공장 뭐 이런 의료기기가 데도. 테마예요? 실적이 나오는데 미용기기가 테마예요? 왜 저한테 그러세요? 반도체가 도대체 테마예요? 인공지능이 테마예요? 네, 뭔가 현실성이 있는 거를 이거는 본다. 산업의 방향성이에요. 이거 산업의 방향성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건 테마주가 아니에요. 아 근데 트렌드. 투자자들이 트렌드예요. 걱정하는 거는 네. 야 이거 너무 많이 올랐다. 그건- 내가 트렌드는 알겠는데 이거 10배 올라서 내가 들어갔다가 꼭지 잡으면 어떡하지? 이런 공포는 있거든요. 아 사실. 있어요. 네. 저도 그래서 단타만 네. 쳐요. 아 단타를 아니 왜냐하면 그냥 추세 보고 요 정도에서 사겠다 사고 어느 정도 수익 나면 저는 바로 팔고 다음 트레이딩 종목으로 이동해요. 지금 말씀드렸지만 인공지능 로봇, 의료기기, 반도체, 뭐 미용기기 다 마찬가지잖아요. 네. 로봇까지 다 해서 코기 안에서만 지금 도니까 그 안에서만 지금 계속 이제 바톤 터치해가면서 계속 릴레이 매매를 하는 거죠. 근데 아까 말씀하신 대로 우량주들 좋은 종목들은 당연히 장기 투자하는 종목들도 당연히 있고 그런 종목들을 이제 개인 투자자분들이 하셔야 되는 게 맞죠. 맞지만 기본적으로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중국도 마찬가지인 게 중국인 관광객들 저는 제주도에 배 뜬다 이 소리 듣자마자 바로 롯데관광개발을 샀거든요. 롯데. 네. 왜냐하면 거기 있으니까 카지노가 네. 이거다. 뭐 그러다음에 그러면 이제 로컬 브랜드들 화장품들도 완전히 죽었던 화장품주들 한 개라도 더 팔지 않겠어요? 무조건 실적이 그거보단 좋아지겠지. 뭐 이런 개념으로 시장을 좀 접근해야지. 이건 테마야. 나는 우량주 사야 돼. 뭐 이제 뭐 아모레 퍼시픽이나 LG생활건강이나 사서 장기 투자해야지. 이런 거는 아니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장기 투자도 정말 시장의 방향성과 트렌드에 맞는 실적을 보면서 사는 거지 말도 안 되는 실적 갖고서 그 종목을 사지는 않잖아요. 사실 뭐 지금 말씀 주신 대로 뭐 루닛도 사실 뭐 유상증자 무상증자 때리고 나서 지금 더 올라왔잖아요. 근데 이제 비전 발표했잖아요. 뭐 10조 영업이익을 내겠다 뭐 이런 식으로 그게 지켜지는지 봐야 되겠습니다만은 좀 약도 개발한다 그러고. 약간 주식은 사실 좀 꿈을 먹고 사는 주식을 사는 게 맞는데 그 꿈이라는 게 허황된 꿈이 아니라 좀 현실적인 꿈 이런 부분들을 좀 생각해 보실 필요가 있겠죠. 저는 룬이 테마예요? 의료 AI. 대장이죠.
아니 의료 AI 테마예요? 의료 AI 좀 말씀드렸잖아요. 테마가 아니라니까요. 산업의 방향성이라니까요. 이게 이렇게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뭔가 이제 현실적으로 대장주가 있고 무언가 이제 꿈을 쫓는 게 아니면 저는 그게 이제 산업으로 발전할 가능성이 있다라고 하는데 지금 뭐 사실 그래요. 이제 AI가 잘 되면 야 네이버가 잘 가야지 뭐 이렇게 이야기할 수도 있는 거고 지금 AI가 이게 대장주가 없잖아 그럴 수도 있는데 엔비디아라는 이제 실제로 돈을 벌고 산업에서 활약하는 그런 기업이 있고 거기에 맞춰서 무언가 이제 만들어지는 거라서 그런 것들을 가지고 테마라고 하기에는 로봇 같은 경우에도 뭐 사실 뭐 실질적으로 뭐 우리가 공장을 짓고 있고 거기에 기술이 적용되고 있고 이게 뭐 내러티브를 만들자라고 한다면 우리가 인구가 지금 출산율이 0.7%인데 언제까지 그러니까 내러티브 만드는 것 자체가 테마 완전 테마. 그러니까 왜 여쭤봤냐면 네네네. 그러니까 이게 사실은 칼로 뭐 무자르듯이 뭐가 테마다 뭐가 섹터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게 딱 정해진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여러 가지 실적도 보고 최근에 수급도 보고 얼마 올라왔는지 퍼센티지도 보면서 산업의 그런 방향성도 보는 건데 루닛이 지금 뭐 3조 오늘 기준으로 거의 3조 다 왔어요. 2조 9천억이니까. 근데 이번 연도 실적 매출 보면 300억, 영업이익은 마이너스 280억. 근데 이게 얼마나 이 3조를 맞추기 위해서 얼마나 더 성장을 해야 될까? 그리고 우리가 글로벌적으로 봤을 때 3조 가치에 상응하는 그 위치를 차지하기 위해서는 얼마나 헤쳐나갈 그런 역경들이 많을까 생각해 보면 테마성 섹터인지 않을까라는 생각으로 뭐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은 이제 루닛 안 사고 엔비디아를 사거나 엔비디아도 못 사지. 엔비디아도 못 사지. 엔비디아도 뭐 예상대로 가면 지금 뭐 PR 30배, 40배겠지만 그렇게 못 가면 지금 뭐 한 7, 80배 되니까 엔비디아도 못 사는 거지. 그렇게 따지면 뭐 0.3배짜리 한화생명 이런 거 사야지. PBR 0.3배짜리, 0.2배짜리. 그렇네. 진짜 어려운 시장인 것 같아요. 정말 지금 어려운 시장이에요. 저희도 솔직히 개인 투자자분한테 뭐 이 회사 믿고 장투하세요라고 말하기도 사실 힘들어요. 지금 시장이 왜냐 근데 시장을 좀 이해를 하셔야 되는 게 자금이라는 게 지금 들어오지가 않잖아요. 지금 시장 자체가 정말 누가 그러더라고 이렇게 야바이 같은 그런 시장. 돈 놓고 돈 먹기 막 이런 식으로. 네. 그러니까 뭐 그런 느낌이 안 나는 건 아니에요, 사실. 그리고 개인 투자자분들이 좀 많이 좀 과열되는 게 맞고 그다음에 예전에 배터리 초기에 막 엄청나게 막 몰려갈 때 그런 느낌처럼 지금 다른 섹터주들 쪽으로도 흐름이 나타나는 건 사실이 맞아요. 그렇지만 일단 또 그렇다고 해서 구경만 하고 있기에는 나 혼자 저기 이상하게 좀 소외되어 있는 느낌을 가질 수밖에 없는 건 또 현실적이란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저도 뭐 이거를 권장하고 이러는 건 아닌데 그냥 저는 이제 시장 상황을 설명드리는 거예요. 제가 뭐 그렇다고 막 의료기기 뭐 지르세요 뭐 이런 게 아니라 지르세요 이거 아닙니다. 그런 얘기 못 하죠. 지금 상황을 말씀드린 거 시장 상황을 말씀드리면 그런 거예요. 사실은 지금 금리는 이제 올라갈 대로 올라갔다 느낌이 있고 9월 달에 안 올라갈 것 같고 금리 안 올릴 것 같고 그다음에 중국이 문제가 좀 났었는데 요새 돌아가는 거 보니까 슬슬 약간씩 좀 해소가 조금씩 완화되는 느낌이 있고 뭐 그러다 보니 이제 부양책 중국도 쓰겠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화학주들이 이제 버티고 올라오는 건데 그래서 저도 이렇게 화학주 우량주 이런 것도 말씀을 드리잖아요. 그것도 거기도 거의 포기한 섹터거든요. 시장이 포기한 섹터. 제가 화학 애널리스트들 리포트 나오는 걸 매번 보면은 화학 애널리스트들 리포트 보면 가망 없다. 올해도 내년에도 희망 없다. 막 이런 식으로 리포트가 나오거든요. 근데 항상 주가는 고럴 때가 저점이더라고요. 보니까. 그러니까 그런 식인데 그러니까 더 이상 물러날 수 없고 더 이상 최악을 보여줄 수 없는 섹터주들이 항상 바닥을 만들어내는데 중국 관련주들도 마찬가지잖아요. 최근에 화장품 누가 뭐 이런 식이었었는데 그렇죠. 뭐 히트 상품들 엄청 많이 나오는 그런 업체들 인디 브랜드들 때문에 지금 시장이 다시 형성이 되고 있는 것처럼 시장은 계속 새로운 얘기를 만들어내고 그 스토리텔링이 될 때 시장에서 수익이 계속 그쪽에서 나오는데 지금 개인 투자자분들이 적극적으로 시장에 들어와 있다. 이게 좀 약간 어떤 면에서 보면은 나중에 리스크가 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럴 수는 있지만 또 약간 또 어떤 면에서 보면 나만 아니면 돼. 이런 생각이 조금 안 좋을 수도 있지만 지금 시장의 트렌드를 읽어야 돼요. 왜냐하면 이런데 나 혼자서 다른 데 가서 있으면 예전에 저희 한창 증권에서 광고할 때 모두가 예스 할 때 뭐 노 할 수 있는 뭐 있었잖아요. 그런 거 광고 있었잖아요. 저희 회사 광고였는데요. 아 그래요? 유호성 씨 나오는. 맞아요. 그분이. 그래요? 네. 합투 광고였어 그게?
동원. 동원. 네, 네, 모두가 예스할 때 노할 수 있는 뭐 용기 뭐 이런 거 있었어요. 지금 모두가 예스하는데 노하면 혼자만 바보잖아요. 그죠? 이게 그래서 저도 매일 방송을 하잖아요. 네네. 스탠스 맞추기 굉장히 어렵다는 생각이 네네, 드는 네. 게 실적이 안녕하세요. 네, 고맙습니다. 네. 실적이 잘 나오는 종목들 그리고 네. 굉장히 싸서 앞으로 굉장히 좋겠다라고 기대가 되는 산업적으로 굉장히 실체가 있는 네, 종목들을 얘기하면 네. 야, 너 그거 가지도 않는데 맨날 주구장창 언제까지 얘기하고 있냐 맞아요. 이런 말씀들이 있고 반대로 어쨌든 시장을 어느 정도는 좀 따라잡아 보려고 그런 트렌드를 네. 얘기하면 야, 수준 낮게 무슨 테마를 그렇게 길게 설명하고 있냐 이러니까 네네. 와 이거는 진짜 잘 모르겠다. 좋은 건 잘 안 가고 또 좋다고 얘기하면 또 그게 먹고. 지금 현실이에요. 되게 네. 힘들어요. 진짜 힘들어서 저희 이제 주변에 있는 분 보면 이거 LG전자는 미쳤냐 맨날 10만 원도 못 지키고 올라오지도 않고 삼성전기는 맨날 리포트 나고 호재 나왔다 그러는데 한 4천 원 오르면 많이 오른 거고 그러니까 개인 투자자분들 중에서 우량주만 하셨던 분들은 그러니까 한 지금으로부터 한 3년? 코로나 터지고 우량주로 수익을 많이 내셨던 분들은 지금의 장세가 너무 힘들어요. 왜냐하면 다 본인들은 다 우량주, 좋은 종목만 샀는데 지금은 어디서 듣도 보도 못한 이상한 종목들만 올라가니까 또 예전부터 이제 주식을 계속 하셨던 분들이라면 빨리빨리 적응하는데 한 3년 이내에 들어오신 분들은 다 우량주만 아는데 또 개별주면 이름도 몰라요. 이런 종목을 어떻게 사요? 막 이렇게 되거든요. 오케이. 그러면 우리 그 요거 보시는 시청자분들 네, 그리고 네. 일반인 관점에서 봤을 때는 요런 장세는 어떻게 하는 게 그래도 지나고 나니까 그때 어떻게 했던 게 가장 현명했더라. 1번 쉰다. 2번 비중을 적게라도 시장의 트렌드를 어느 정도 좀 따라간다. 3번 진짜 밑에 있는 종목 그냥 시간을 몇 년 본다고 생각하고라도 싼 거 사 모은다. 왜 그것뿐이 없어? 그럼 4번. 뭐, 4번. 올라가는 거 쫓아간다. 그거 시장 트렌드 따라간다. 아 그게 1번이야. 네. 그게 1번 신다였어. 1번이 1번이 신다. 신다. 2번 시장 2번은 트렌드. 시장 트렌드 트렌드 따간다. 조금이라도 조금이라도 쫓아간다. 쫓아간다. 3번 낙폭과대주 싼거 사서 산다. 장기 투자한다. 4번 올라가는 거에 몰빵한다. 왜? 수다하려고 내가 얼마나 많은 보기는 줘야지. 보기는. 내가 4번까지는 있어야지. 수능이면 한 5번까지는 사지 있어야 썼다. 되는데. 알겠어요. 그러면 아. 4개 중에서. 저는 이 4개를 다 적절히 에이. 하는 게 가장 좋을 것 같은데요. 인덱스 산다? 아니 그건 아니고요. 저는 낙폭과대주는 사서 모으고 돈이 그렇게 많아요? 이것도 사고 저것도 사고. 이래서 증권회사 직원들이 힘든 것 같아요. 왜냐하면 돈이 많아서. 아니 그게 아니라 몰빵하면은 너무 힘들어. 근데 수익은 많이 나. 제 주변에서 그 직원들 중에서 뭐 고객들 수익 많이 내줬다 이런 직원들 막 소문이 나잖아요. 대부분이 몰빵이거든요. 그 대부분이 몰빵인데 과연 그걸 어떻게 사지 막 이런 생각이 있는데 젊은 친구들은 사더라고요 보니까. 우리는 IMF부터 시작해서 산전수전 다 겪었기 때문에 네. 손이 떨려서 못 하거든요. 그래서 항상 포트를 짜거든요. 이 포트를 짜놓다 보니 안 가는 종목도 있고 우량주도 있고 또 요것도 한번 가니까 조금 사봐야지 해서 사봤고 요거 실적 좋대더라 해서 좀 사보고 이러다 보니까 하나 오르면 하나 빠지고 하나 오르면 하나 빠지고 항상 평평해요. 그러니까 이게 약간 뭐랄까 증권회사 직원들의 좀 지금 시장의 좀 딜레마 뭐 이런 느낌이에요. 근데 아까 말씀 주신 게 다 맞아요. 왜냐면 본인이 본인의 스타일을 찾아야 돼요. 본인의 스타일을 찾아야지 나는 하루 이상 주식을 못 들고 가겠다. 이런 분들이 있단 말이에요. 네. 그리고 나는 일단 사면 한 기본 3년이다. 이런 분들이 분명히 있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나의 시장에 대한 그러니까 트렌드를 따라갈 것인지 아니면 마이웨이를 갈 것인지 중심을 잡고 뭘 하나 골랐으면 나는 그거에 맞춰서 가야 돼. 왜냐하면 아시잖아요. 단타 치러 들어갔다가 물리면 갑자기 장투가 되잖아요. 아 비자발적 장투가 되죠. 그러니까 이런 걸 방지하기 위해서라면은 나는 무조건 어느 정도 선이 오면은 손절을 하겠다. 라든지 나는 뭐 이게 내일 상한가 10방을 갈지라도 오늘 내 수익에 만족하면 무조건 판다라든지 뭔가 기준을 정해놓고 기준을 매매하시는 게 가장 중요하다. 좋고 그다음에 아까 말씀하신 대로 장기적으로 나 이 종목은 너무 하락했는데 기다리면은 그 다음 사이클에서 이 업황이 돌아올 것 같아. 그렇다면 그런 종목에 장기 투자하는 것도 방법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어떤 게 옳고 어떤 게 그르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없기 때문에 네. 본인만의 투자 스타일을 찾아서 그 투자 스타일에 맞게 투자해야 되고 남이 수익 많이 났다고 해서 배 아파하지 말고 내 길을 걸어가는 게 가장 좋은 것 같아요. 오케이, 알겠습니다. 지금 사실 멤버와 방송의 톤과 전체적인 내용만 들으면 클로징 벨의 매우 흡사. 클로징 벨이 왜? 클로징
아니 약간 이렇게 좀 캐주얼한 분위기, 활기찬 분위기 이런 것들. 빨리 가셔야 돼서 말씀 빨리 하시는 거 아닙니다. 원래 그 스타일이세요. 네, 맞습니다. 시간이 거의 없어서 그거 한번 여쭤볼게요. 그러면 본론으로 돌아가서 네네. 진짜 좀 상식적인 장. 네. 그 우리가 좀 예측할 수 있게 좀 어떻게 보면은 건강한 장 그런 장이 있었나? 그런 장으로 가기 예측할 수 있는 위해서는 장이. 네네. 어떤 매크로 환경들이 좀 개선이 돼야 됩니까? 왜냐면 답답한 게 네. 사실 항상 기다리잖아요. 처음에 금리 막 미친 듯이 올릴 때는 요거 금리 인상 끝나서 어느 정도 터널의 끝이 보여야지 시장 간다. 나중 되니까 삼성전자 실적 턴어라운드 해야지 시장 간다. 거기다가 막 뭐 그런 여러 가지 막 이슈들 막 중국, 미국 해결돼야 뭐 시장 간다. 국채 금리 꺾여야 시장 간다. 너무 많으니까 네네. 뭐 지금 어느 정도 왔을 때는 지금은 뭐가 좀 해결돼야지 정상적인 시장이 다시 기능을 합니까? 추세 상승의 조건. 정리 깔끔하네. 시장 추세 상승의 조건? 사실 지금 시장 추세가 하락은 아니잖아요. 하락은 아니죠. 그냥 횡보 정도. 그죠? 고공권에서 약간 박스 장세잖아요. 네네네. 그러니까 시장이 우리가 안심할 만큼 돌아서서 정말 좋은 시장으로 가기 위한 조건? 사실 이거는 되게 어려운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런 장세가 오면 또 개인 투자자분들은 또 수익이 안 날 수 있어요. 반대로. 왜냐하면 또 이게 개별주에 지금 심취 있잖아요. 네. 이러다 보면 또 빠르게 또 대형주, 우량주로 방향 전환이 또 쉽지 않단 말이죠. 왜냐하면 매일 30%씩 먹었었는데 하루에 3% 오르는데 그거 어떻게 견뎌요? 이게 사람이 길들여진단 말이에요. 항상 제가 좀 개인 투자자분들한테 말씀드린 게 시장에 길들여지지 말라고 말씀을 드리거든요. 왜냐하면 시장이 항상 학습 효과라는 게 있어요. 아시잖아요. 빠졌는데 샀더니 올랐더라. 빠졌는데 샀더니 올랐더라. 이게 옛날에 카카오를 지금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면 빠지면 사고 올라오고 빠지면 사고 올라오고 그랬는데 이제 고점 찍고 어느 정도 내려오니까 개인 투자자분들이 샀단 말이에요. 반등 주고 또 빠지고 반등 주고 또 빠지고 반등 주고 또 빠지고 이러면서 과거의 그 학습 효과에 심취되면 물 계속 타다가 이만큼 돼가지고 못 팔고 이제는 언제 갈지 몰라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그게 저예요. 물 타다 대주주 되죠. 네. 그러니까 그렇기 때문에 시장에 길들여지지 말라고 항상 말씀드리고 이 학습 효과를 항상 경계하라고 말씀을 드리는데 시장의 가장 추세 상승의 가장 선제 조건은 여러분들 다 아시잖아요. 미국의 금리 인상 멈춰야 돼. 그죠? 금리 인상 멈춰야 돼. 그다음에 뭐 중국 경기 바닥 찍고 부양책 계속 나면서 회복해야 돼. 네. 뭐 있잖아요. 뭐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끝나야 돼. 뭐 유럽 지금 인플레 엄청 나오고 스태그플레이션 얘기 나오는데 이것도 완화돼야 돼. 결론은 뭐냐 하면 지금 물가가 항상 문제인 거잖아요. 네. 근데 이 물가를 잡기 위해서 어느 정도 죽기 직전까지 이제 내몰아 가지고서 그 다음에 이제 다시 회생시키는 그런 전략을 쓰는데 사실 여러분들이 생각할 때 금리가 인하되면 시장이 갈 것 같아요? 안 그래요. 오, 이 중요한 포인트. 지금 금리가 계속 상승하는데 지금 다 이제 익숙해져 있거든요. 금리가 하락하면은 제가 봤을 때는 주식시장 한번 박살난다. 초전엔 빠져요. 몇 가지요? 대충. 그 빠진다는 거 뭐 2,000선 아래? 또 여기서 제가 뭐라고 말했다가 너 칼 한 20개 맞을 것 같은데 그러면 안 아니, 돼. 예상하는 거니. 아니 어쨌든 그걸 박살은 한번 난다. 제가 볼 때는 한번 대차게 빠져야지 그다음에 다시 간다. 왜냐하면 시장이 만들어진 트렌드를 한번 뒤엎어내야 되니까 이 뒤엎으려면 누군가는 희생을 치러야 되거든요. 근데 그 희생에 항상 개인 투자자분들이 있었거든요. 근데 사실 시장의 유동성이 상당히 중요해요. 지금 왜 이런 개별주 장세가 펼쳐지고 기관의 이런 트레이딩 장세가 계속 이어지냐면 돈이 안 들어오기 때문인 거예요. 결론적으로는 돈이 없잖아요. 외국인 유동성이 쭉 빠져나가서 이머징 시장에서 빠져나간 상태이기 때문에 다 미국으로 가 있잖아요. 돈이 본토로 들어가 있잖아요. 이 본토로 들어간 돈이 나오려면 결국은 금리가 계속 떨어져는 어느 정도 수준이 돼야지만 그 다음에 다시 뛰쳐나오거든요. 그런 부분을 봤을 때 어느 정도 금리가 인하되고 외국인들 자금이 새롭게 이머징 시장에서 고수익을 원해서 돌아오는 시장이 되어야지만 모두가 원하는 우량주 장세 이렇게 가는 거예요. 기본적으로. 왜냐하면 지금 그렇지 않기 때문에 개인 투자자분들이 뭐 저는 뭐 이렇게 모르겠어요. 기사가 이게 진짜인지 아닐지 모르겠지만 뭐 전세 자금 뭐 대출 받는 거 안 갖고 주식해가지고 뻥튀기 하고 뭐 이런 뉴스들이 나오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게 어디 투자할 곳이 없잖아요. 부동산도 투자 안 되고 뭐 그렇다고 뭐 은행에 넣어놔봤자 뭐 금리 얼마 되지도 않고 그러다 보니 뭐 빚낸 김에 이거를 굴려야지 뭐 이런 상황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주식시장이 더 과열이고 뭐 이런 상황이긴 한데 지금 그것도 결국은 제가 봤을 때는 언젠가는 좀 상당히 좀 힘든 시간이 개인 투자자분들한테 올 수 있기 때문에
솔직히 박수 칠 때 떠나라 뭐 이런 느낌이 살짝 드는 구간이긴 하거든요. 그래요. 개인적으로는 개별주들한테는 좀 그런 느낌이 사실 있어요. 이게 계속 돌고 도는 것도 한두 번이지 뭐 이런 생각이 들어요. 좀 어느 정도는 고평가됐다라는 생각을 할 만큼 개별주들이 좀 많이 올랐다라는 게 제 개인적인 생각이에요. 그래서 다시 좀 뭐 시장의 질이 그렇게 좋진 않죠. 네, 약간 좀 기본으로 돌아갈 필요도 사실은 있어요. 아까 앞에서 말씀해 주신 대로. 그래서 일단은 지금 상태라면은 정상적인 시장이 되기 위해서는 한번 판이 갈아엎어져야 되는 시장이 분명히 올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금리가 처음에 떨어지는 시기에서는 시장이 좀 많이 빠질 수 있고 그 다음에 어느 정도 금리가 인하되면서 안정을 보이면 그 다음에 이제 유동성 다시 들어오면 시장이 다시 또 이제 쌓여있는 시체들을 밟고 또 일어서기 위한 외국인 자금들이 다시 들어오겠죠. 그런 부분들 생각해 본다라면은 시장은 항상 수급 놀리고 유동성이 가장 중요하거든요. 지금 보시면 대형주가 왜 못 가요? 큰 돈이 안 들어오니까 못 가는 거잖아요. 기관도 마찬가지예요. 외국인 이겨서 큰 돈으로 해서 올릴 자신이 없으니까 계속 중소형주에서 기관들도 트레이딩 계속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지금의 시장은 성격이 그런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이해하고 그걸 받아들여야 되는 시장인데 어느 순간 기관도 싹 안면 바꿀 수 있잖아요. 외국인도 바꿀 수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항상 시장 또 환율도 상당히 문제가 되죠. 환율도 마찬가지. 외국인 들어오면 환율 자동으로 내려가게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환율이 내려가요. 외국인 들어오냐. 외국인이 들어와요. 환율이 내려가냐. 이렇게 생각하면 뭐 닭이냐 달걀이냐 이럴 수 있겠지만 기본적으로 외국인 자금 같은 경우는 수익률에 확실한 뭔가 냄새를 맡아야지만 들어오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안전자산에서 위험자산으로 이동을 할 수 있는 뭔가 트리거가 있어야 되는데 그게 나중에 금리가 어느 정도 막 떨어져서 어느 정도 이렇게 평평하게 되는 시점 이런 부분이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한번 판이 바뀌어야 된다. 뭐 금리 하락이든 뭐든 있어서 한번 싹 정리가 되고 나야 지금 같은 시장보다는 우리가 조금 더 예측 가능한 그러니까 코로나 초기 때 우량주들이 엄청 빠졌다가 엄청 그렇죠. 올라왔잖아요. 그때도 한번 손바뀜이 엄청나게 난 거예요. 다 반대매매 맞고 이러면서 그러고 나니까 새 판이 짜지는 건데 지금의 개인들이 짜져 있는 판에서 개인들끼리 서로 주고받고 이런 거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그 코인도 그렇고 옛날에 그 뭐죠 NFT 말도 안 돼 이걸 어떻게 이런 가격에 주고받아 막 그런 때 느낌 그런 느낌이 약간 비유하긴 좀 그렇습니다만은. 그런 부분도 결국은 나중에 무너졌잖아요. 결국은 그 기업의 실적이라는 영원한 테마. 영원한 주식시장의 테마는 실적이거든요. 주가가 오른 만큼 실적이 받쳐주지 않으면 다시 원위치로 가는 게 주가예요. 그렇기 때문에 실적에 대한 우상향, 그 다음에 뭐 물론 뭐 연말로 가면 또 배당 관련주들 조금 뭐 들썩거릴 수도 있겠지만 궁극적으로 이 실적이라는 테마 앞에서는 누구도 부인 못하거든요. 지금 많이 가는 우량주들 보시면 다 실적 좋아진다고 다 가는 것들이에요. 대부분 지금보다 좋아질 거라고 생각하면서 가는 것들이기 때문에 이 실적에 대한 기본적인 약간 뭐랄까요 공부 뭐 이런 부분들은 항상 좀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사실 시장이 올라가다가도 좀 밀리는 이유 중에 하나도 뭐 중국 좋아진다고 연초부터 계속 얘기했는데 중국이 좋아지기는커녕 나오는 지표마다 뭐 어제 서비스업 PMI 나오고 맞아요. 저는 깜짝 놀란 게 그 서비스업 PMI랑 그 뭐죠? 벽계 아니 컨트리가든 이자 외화 이자 상한했다라는 뉴스랑 거의 비슷하게 나왔는데 맞아요. 저는 실적보다는 그게 그 이자 상환했다는 게 더 호재일 줄 알았는데 그거 딱 나오고 나서 지수가 팍 밀리고 중국도 박살나고 그러니까 지표가 안 나오니까 어제 미국 증시도 중국 안 좋다라고 해서 떨어지고 막 그런 상황이어서 중국 안 좋으면 또 삼성전자 실적이 좋아질 수가 없거든요. 삼성전자 실적이 좋아져야 뭐 HBM이든 뭐든 뭐 지수가 올라가고 외국인이 살 텐데 사실 부장님 말이 맞은 게 외국인이 많이 사면 대형주 올라가는 거 맞아요. 9월 1일 날 그랬잖아. 삼성전자 5천억 사니까 1조 산 것도 아니고 5천억 딱 샀는데 그 큰 삼성전자가 7%가 급등해버리는데 지금 외국인들이 뭐 환율 보더라도 워낙 너무 약세고 굳이 뭐 삼성전자 실적을 봐도 안 좋아진 중국 계속 안 좋을 것 같은데 좋아질 기미도 또 뒤로 밀릴 것 같고 그러다 보니까 지금 이렇게 돈이 갈 데가 없으니까 삼성전자 뭐 이런 뭐 에코프로도 계속 떨어지고 있고 갈 데가 없으니까 이쪽 테마에 붙었다가 AI에 붙었다가 로봇에 붙었다가 오늘은 방산에 붙었다가 뭐 당뇨약 오늘 비만 치료제 비만약 거기에 붙었다가 지금 뭐 그런 것 같아요. 왔다 갔다 하면서 저는 개인적으로는 이런 시장에서는 자신 없으면 쉬는 게 맞다.
그게 저도 기본인 것 같아요. 선수의 영역이다. 선수. 맞아요. 선수들은 진짜 돈 많이 벌었겠지만 대부분 투자자들은 지금 다 마이너스예요. 8월 달에. 저도 제 친구들이나 제 주변 지인들한테 말씀드린 게 이거 다 따라다닐 수 없으면 가장 자신 있는 섹터만 기다렸다가 거기서 노려서 그 종목을 하든지 그 섹터를 하지 이거 먹고 저거 먹고 이거는 진짜 선수의 영역이거든요. 그러니까 진짜 저희 같이 맨날 시세판만 보고 있는 사람이면 가능할 수 있지만 그게 아니면 개인 투자자분들 상당히 좀 힘들 수 있어요. 그래서 이게 계속 순환매가 도니까 그 중에서 정말 좋은 섹터 하나 골라서 기다려서 길목 지키기를 하거나 아니면은 아예 아까 말씀 주신 딱 맞아요. 그냥 현금 들고 있으면 또 기회가 와요. 주도주 줄고 있으면 올라오더라고. 네, 안 올 것 같지만 기회가 와요. 다시 그래서 올라오고. 저는 좀 개인 투자자분들한테 좀 반도체라든지 뭐 이런 것들은 결국은 시황산업이고 그렇기 때문에 좀 길게 보시는 전략이 좋겠다. 우량주들 좋은 종목들 잘 편입해서 그리고 지금의 시장 테마성이라고 할 수 있겠지만 이것도 어차피 좀 트렌드고 산업의 방향성은 좋다라고 할 수 있겠지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약간 좀 많이 오른 느낌을 지울 수는 없다. 여기까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 뭐 제약바이오 관련해서 아까 이야기했던 뭐 임상, 일상 뭐 허가 받았다, 뭐 비만, 당뇨 뭐 등등 뭐 의료 AI 뭐 이런 거 해가지고 좀 시황을 하면 좋은데 박근영 부장님이 또 안 계시니까 그거를 진짜 그거. 그래서 그거는 저희가 뭐 내일 한번 디테일하게 준비를 좀 해보도록. 난 없으니까 뭐 해. 내일 또 안 와요? 저가 내일 또 옵니다. 그러면은 디테일하게 저도 이제 준비하셔서 디테일하게 제가 의료 바이오 이런 쪽들은 그럼 내일 한 번 더 저희 같이 자세히. 부장님이 아침부터, 너무 급하게 또 연락을 또 받으셨어요. 그래서 좀 양해를 부탁드리고 오늘 아침부터 뭐요? 오늘 아침부터 뭐 그런 뉴스 있었잖아요. 루이비통보다 노보노디스크가 뭐 시총이 더 높아졌다. 시총이 더 높아졌다. 뭐 근데 그런 그것도 이야기 어쩔 수 없는 하면서 게요. 제약바이오는 그런 걸로 실적이 확 좋아지니까. 옛날에 비아그라 나오고 나서 주가가 100배 오르지 않았습니까? 비아그라. 비아그라보다 효과가 있을까요? 아니 그 효과가 다르잖아. 살 빼는 약이랑 그 약이랑 다르잖아. 그래도 비아그라보다 효과가 있을 수는 남자들은 없다. 근데 저는 이 비만 당뇨 쪽은 지금 약간 과열됐다, 열풍이다 이렇게 생각할 수 과열이라고 있겠지만 보십니까? 그렇지만 제약바이오 회사들 입장에서 본다라면은 여기는 황금을 캐는 세상을 쪽이라고 바꾸는 보시면 약이죠. 돼요. 왜냐하면 그 비만에서 시작된 모든 만병의 근원 이런 부분들이 이제 또 심장 뭐 심혈관 질환까지도 뭐 고치고 뭐 좋아질 수 있다 뭐 이런 식으로 번지니까 지금 너도나도 뭐 연구 개발한다 열풍이기는 한데 일단은 지금은 열풍 초중립 정도 아주 열풍이 끝까지 갔다는 아닌 것 같아요. 비만 쪽에서 본다면. 근데 제 주변에서 살 뺀 사람 많이 봤어요. 제 친구 2달 만에 25kg 뺀 거 봤거든요. 25kg요? 네. 근데 저 아예 이거 몰라가지고 저도 공부를 해야 되나 했는데 왔다 갔다 하길래 좀 안 하고 있었거든요. 솔직히 네. 업데이트를. 근데 이거는 그 뭐 부작용이나 이런 거는 없어요. 음식이 먹기 싫대요. 그게 음식이 그러니까 먹기 다이어트 약 싫대. 아니에요? 음식 먹기 싫대요. 네. 저는 뭐 음식이 거기는 먹기 싫대. 부작용들을 제 친구가 말해주는데 그 부작용을 듣고 나서는 나 살 안 뺄란다 왜요? 그러거든요. 맥이 없대요. 맥이 약간 그런 없다. 느낌? 기운이 하나도 없대요. 약간 그런 느낌. 그러니까 의욕이 없대요. 근데 머스크는 그걸 어떻게 먹었을까? 약간 좀 그 사람 약 좀 이상하지 않나요? 그 먹는 거예요? 그 쏘는 거예요? 이게 주사 주사하고 아니에요? 먹는 주사, 거 다 주사. 있어요. 왜냐면 삭센다, 주사, 뭐. 삭센다 같은 경우는 이제 주사로 제가 알기로는 예전에 보면 뭐 일주일에 한 번, 뭐 하루에 한 번 이렇게 주입하는 건데 요새 나오는 건 뭐 한 달에 한 번 주입하는 것들도 있고 그런데 이게 먹는 거는 이제 식욕 억제제를 같이 먹어줘야지 더 빨리 빠지는 거고 그 비만 당뇨 쪽들이 원래 아시다시피 당뇨용으로 나온 건데 그게 그 당뇨용을 약을 먹고 나면은 그 혈당이 조절이 되면서 이게 음식에 대한 욕구도 없어지고 뭐랄까 인슐린과 관련되어 있는 부분들 때문에 뭐 하여튼 그렇다고 식욕이 그러더라고요. 삭센데. 삭센다? 아무튼 뭐 그래서 뭐 위고비 뭐 위고비, 이런 삭센다. 것들 많이 팔리고 막 이고비는 이러니까 위에 고비가 와서. 위고비. 요새 그런가요? 오늘 되게 열심히 하시네요. 아무튼 뭐 그런 쪽들이 지금은 이제 좀 주도하고 있는 상태인 거죠. 그러니까 지금 비만 당뇨 쪽 한 섹터, 그다음에 의료기기 한 섹터, 이쪽이 지금 제약바이오 쪽에서는 가장 핫한 섹터라고 보시면 돼요. 그게 좀 부작용이 있다. 그러니까 좀 힘없고 힘없고. 의욕 없고 뭐 그렇대요. 근데 그거 한 2달 견딜 수 있으면 20kg 뺄 수 있으면 하실 수 있는 분들도 있죠. 뭐 여성분들은 니즈가 좀 있더라고요. 물론 남성분들도 마찬가지고.
저는 근데 그렇게 궁금한 살기는 게- 싫더라고요. 중식도 게- 드시러 가셔야 되니까. 아 저는 식욕이 중요하기 때문에 이 먹는 즐거움. 음, 먹는 즐거움 얼마나. 먹는 네. 즐거움 대단하죠. 근데 이제 그게 오케이. 고도비만 환자들한테 좀 아우, 써야 되는 건데 건강을 그렇지. 해치니까. 네, 고도비만 환자들한테 써야 되는 건데 지금 너무 그러니까 미용 쪽으로 60kg인데 쓰이다 막, 보니까 70kg인데 막 그런 약을 먹고 그거 안 되는 맞아요. 거예요. 이것도 나중에 오남용이 생길 수 있어서 분명히 조심은 또 해야 될 200kg 거예요. 이상 나가면 먹어야 되는 고도비만 그런 환자들. 약인데. 알겠습니다. 자, 오늘 뭐 시황의 구체적인 그런 내용들이나 그래프 이런 거는 또 없었지만 전반적인 그런 시장의 분위기랑 어떻게 또 대응하고 계신지에 대한 네. 그런 트렌드 이런 거는 좀 현실적으로 좀 적나라하게 말씀을 해주신 것 이게 같아서 오늘 시장이에요. 네. 지금 오늘 말한 게 오늘 시장이에요. 사실 제가 박근영 부장님 방송하는 거를 지난번에 한번 봤는데 막 자료 많이 보여주시더라고요. 저는 그렇게는 못해요. 아니 그리고 사실은 저희가 이 퇴근길 하면서 조금 고민인 거는 시황을 하잖아요. 그래프 막 이렇게 보고 사실 그게 공부하는 게 또 먹히면서 아는 게 수익으로 연결되는 상식의 시장이 있고 네. 알미 수익으로 연결되지 않는 비상식의 또 시장이 있으니까 이게 시청자 줄어드니까 이게 이거를 어떻게 해야 그래요? 되나 이런 고민들도 균형을 좀 맞춰야지, 있긴 하거든요. 그 내용들은 요새 근데 개인 투자자분들이 거의 텔레그램으로 많이 접하실 수 있는 내용들이 상당히 많아서 또 공부들도 너무 열심히 하시고 유튜브에서도 또 많이 보실 수가 있고 잘못 여기다가 올리면은 저작권법으로 소송 당할 수 있기 때문에 요새 그런 거 판결 났더라고요 보니까 한투에서 네.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한투에서 소송한 거 이겼던데 보니까 한투 이겼대요. 애널리스트 자료를 갖다가 어. 다른 데서 이제 계속 몇 년 썼다고? 동안 썼다고 해서 소송에서 이겼더라고 보니까 그것도 법무팀이 알아서 하는 거니까 직원이 몇 명? 거기 직원 몇 명이죠? 우리 한 8,000명 될 거. 그러면 서로 모르지. 어.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뒤에 또 박사님 기다리고 계시니까 박진희 부장님은 내일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데일리인트 유한타증권의 박진희 부장님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외환위기 오는 거 아니에요? 금융위기 오는 거 아니에요? 이런 질문들을 좀 굉장히 많이 받았었습니다. 탐욕이 되게 강했을 때 위험자산으로서의 극단적인 쏠림이 나타나고 공포감이 극에 달했을 때 안전자산으로서의 극단적인 쏠림이 나타나거든요. 과거의 일이 미래에 똑같이 일어난다 이건 아니지만 그때 당시에 위기 상황에서는 어떤 공통점들이 있었는지를 보면서 우리가 대비를 하는 방법도 고민해 볼 수 있고요. 과거를 제대로 이해하는 순간 위기의 실체가 드러납니다. 오건영의 현실 경제 이야기를 서점에서 만나보세요.